삼성 엔지니어링 관련 기사들을 보면 수소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수소 쪽으로 진출할 거다. BH도 삼성전자 플러스 애플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로 조금 올라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애플 이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4주 신고가를 못 사면 절대 내 계좌에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화수 흐름이랑 목금 흐름이 좀 반대로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종목 한번 보죠. 우리 지난번 방송들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대형주 중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빼고 계속 다른 건 해볼 만하다 여전히 주변주로는. 근데 보시면 지금 관련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이것도 원형 바닥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원형 바닥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와주면 더 확신이 쓰겠죠. 확신이 쓰는 거고 아직은 추세선을 깼지만 아직은 완전한 이탈은 잠깐 이탈했다가 올라왔고 이탈했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만 실려주면 사실 이 그림이 되게 좋았다고 이 거래량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거래량.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생각보다 그 이후로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던데. 네, 그렇죠. 이거를 그때부터 다시 3등분선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정도로 하죠. 여기는 50% 조정 이거 봐야 되겠네요. 딱 여기 정도였는데요. 여기 있고 이제 스타트 지점에 여기 정도 딱 상승폭이 50% 되돌림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저께 보면 여기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했다가요. 여기 이 이평선에서 팔았어요. 단타를. 그리고 어디서 팔았냐? 22,000원대에서 팔았다가 어제 종가 무렵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 것보다 더 위에서 샀어요. 손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더 우리가 판 것보다 올라왔지만 추세가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냥 무조건 추세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산 게 아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가 붙어 있냐면 이제 수소 이슈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섹터 이제 ESG 경영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유가와 연계된 종목이에요. 유가가 그렇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근데 지금 유가와 연계된 종목들은 또는 유가 업종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주가가 등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업종 자체, 회사 자체에 생존 문제가 걸렸잖아요. 이번 여름에 무지하게 더운 거 아셨을 거고, 이제는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렇다 보니까 ESG 경영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이게 다 계속 이제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지금 수소를 생산을 해내려면 제일 좋은 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최소 2030년 정도는 이상,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천연가스에서 생산해내거나, 암모니아에서 생산해내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걸 계질수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소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이제 그 관련 설비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 기사들을 보면 수소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수소 쪽으로 진출할 거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기존의 유가 관련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친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지금 효성그룹주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최근 효성도 많이 올랐고 다른 효성 중공업도 그런 섹터로 같이 보는 거고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수소 크게 하나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대량 거래가 이거보다 더 큰 대량 거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아직 남아 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10조까지 밸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절반도 평가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다 수소 이슈가 붙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나온 이거 한 번 거래량, 두 번 거래량 정도면 이제 여기서 나온 뭔가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거래량 정도의 수급은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정도 여기를 뚫어주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 더 고맙고 더 확신이고 그러면 불타기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로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한번 사볼만 하다. 다시 떨어지면 또 손절매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거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떨어진 거 대비해도 얘는 계속 관심 갖고 봤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원산업. 네. 성원산업도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떨어질 때 송산업만 떨어졌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화학도 다 떨어졌었고 뭐 조금 더 하락폭이 강했을 뿐이지 그냥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중소형주였고 그래서 버텼는데 송산업한테는 아주 반가운 뉴스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아. 허리케인이 오면 송산업은 항상 올랐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허리케인 피해 지역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화학업체들이 몰려 있는 회사라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생산에 차질이 오죠. 그러면 송원산업이 조금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한테는 송원산업 이제 좀 오를 것 같다. 허리케인이 와서 이제 좀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를 것 같다 했는데 다행히 좀 이제 그래도 V자 반등 식으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은 멀기는 한데 이 주식도 보면 대량 거래가 나왔다가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횡보 구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올라와서 거래가 실려주면 그리고 송원산업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도 변신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황산 쪽 계속 이제 봐야 되지. 이제 얘는 경량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머니투데이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그렇고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밀고 있었던 게 폴더블 관련 주식입니다. 네, 폴더블이 이제 저는 파인테크닉스를 좋게 봤었고, 근데 이제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지금 BH나 볼까요? BH나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세경 하이테크가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네, 세경 하이테크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네. 네,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더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봅니다. 세경 하이테크는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그렇고요. 인터플렉스는 약간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다. 네. 예,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좋다. 일단은 좋게 봅니다. 인터플렉스 좋게 보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폴더블 이번에 이제 히트를 쳤고, 근데 여전히 대표님도 아니고 저도 아직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폴더블로. 그리고 제 주변에도 10명 중에 1명 정도나 쓰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에서 알았잖아요. 전기차가 한두 대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에 꼭지가 나오고 추가 상승을 할지 안 할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폴더블은 삼성전자가 시작한 거고요. 실제로 폴더블에 대한 얘기는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플라스틱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코오롱 플라스틱이지 여기 유리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한 1, 2년 전부터는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개화는 분명히 이번에 플립이라든가 폴더 3가 나오면서 확장되면 이게 좀 시장이 풀리면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애플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네. 그 애플로도 납품을 하나 보죠. 애플이 아니고 그것보다 애플이 폴더블 폰을 해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파이가 일단 커진다.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인테크닉스를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같이 공급이에요. 그리고 BH가 그렇습니다. BH가 이제 PCB, OLED PCB인데요. BH도 삼성전자 플러스 애플이에요. 그러면 BH는 애플로도 여전히 시작도 안 했는데 애플은. 그럼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로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애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도 보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왔었고 주가는 이렇게 한번 심하게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있더라고. 앞으로를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네. 있고. 네. 예. 그냥 보시면 여기서도 계속 작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원형 바닥형이라면 원형 바닥형이거든요. 여기 구간. 근데 이런 걸 볼 때 일봉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주봉? 일봉으로 봅니다.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일봉으로 봅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 땅 있고 했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이제 50이 신고가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5,700원이에요. 봐보세요. 5,700원이라고.
5,700원입니다. 근데 바닥이 4,000원에서 5,700원 오면 이때도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못 사면 계속 못 삽니다. 계속 못 사.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최소한 52주 신고가가 너무 무서우면 4주 신고가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4주 신고가를 못 사면 절대 내 계좌에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주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4주 신고가를 거치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뭐 10주 신고가 가고, 그다음에 뭐 반년 신고가 가고, 그다음에 50주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의 4주 신고가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50주 신고가 종목이 내 계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나도 10배거 먹고 싶고 2배 먹고 싶고 3배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저는 좀 약간 당돌하고 좀 약간 건방진 말씀일 수도 있지만 4주 신고가 종목을 저는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매매 스타일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G전자? 아니요. LG전자 잘 모르겠고요. 아. 근데 이거 LG전자는 LG전자 왜 써 있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 LG 이노텍 때문에 써 있으시죠? 근데 LG전자도 뭐 이번 FK 이슈 때문에 같이 급등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며칠 전에는 LG화학 때문에 리콜 그 문제 배상 문제로 또 그러니까 이 LG전자 주주분들은 며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같이 맛본 케이스일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LG 이노텍 이제 장 마감이 거의 다 됐는데요. 봐볼까요, LG 이노텍? 조금 밀렸네요. 근데 LG 이노텍 일단 오늘 양봉으로만 마감해 줘도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있긴 해도 요 이제 신고 전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한 거고 이제 분명히 이제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LG 이노텍 사실 무근이다 또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또 금요일 오후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내만여의 날.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일단 이번에 시장이 좀 일단 변동성이 좀 클까요? 하락 쪽으로 아니면 상승 쪽으로? 이번에는 그냥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옵션 가격에 녹아져 있는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외부 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현재 포지션은 좀 그런 것 같고 외국인은 상방 배팅이고요. 개인은 하방 배팅입니다. 그런 부분이 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거고 일단은 옵션 만기일 전, 선물 옵션 만기일 전 이번엔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건데 화요일, 수요일 날 급등을 하면 팔 거고요. 종목마다 화요일, 수요일 날 종목이 하락을 하면 살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종목들 아니면 전반적인 기조를 매매의 느낌을 어차피 종목마다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계속 저는 총 잔고만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 안 하고요. 잔고가 어느 정도 누르면 일정 부분씩 잘라내고 또는 종목마다 저항선 오면 그냥 잘라내고 뚫고 나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5%씩이면 5%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잘하셔야 되는 게 종목마다 보면 마이너스 찍혀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죠. 지금 다 물리셔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잔고가 근데 종목은 근데 잔고는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네, 이거 파란색인데 어떻게 팔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총 잔고가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보고 그냥 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잘라냈다가 다음 주 상황은 좀 급락 나오면 사고 급등하면 좀 팔고 그냥 종목만 그냥 총 잔고만 집중해서 결국은 잔고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잔고가 종목의 수익률보다 계좌의 잔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난 100% 찍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샀다 팔았다 하면 당연히 그 수익률은 줄어들잖아요. 이게 평균 단가가 높아질 테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나는 이제 돈을 벌고 총잔고 늘어나는 게 목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매매가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급등 급락이 그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우리 지표 전체 지수, 지수를 보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지수는 1.5% 상승했어. 1% 상승했는데 종목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히려 1%가 뭐 2%가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간다 이 얘기인가요? 지표. 저는 일단 다음 주에 3,250포인트 정도 넘어가면 주 초에 조금 약간 과하게 간다 싶으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기일 날 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만기일 전이랑 만기일 날과의 흐름은 좀 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화수 흐름이랑 목금 흐름이 좀 반대로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월화수에 좀 급등하면 목금은 좀 쉬고
월화수에 내리면 목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판을 외국인이 만들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다음이 갑자기 상방으로 바꾸면 외국인들이 바로 월화를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일단 큰 틀에서는 외국인들은 위로 보고는 있어요. 다행히도. 그러면 다음 주 월화수에 네. 계속해서 선물이 뭐 이렇게 좀 뭐 비슷하게 횡보하는 네. 뭐 요런 거나 아니면은 그 매수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많이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다음 주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아무리 주는 뭐 큰 틀에서는 계속 상방으로 보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를 좀 한다라고 하면 월화 정도에 팔아서 수목 뭐 목요일 금요일 좀 사면 다음 주는 좀 그래서 성공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주는 선물 옵션 지표, 선물 지표보다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지표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콜은 매도하고 지금 풋은 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월요일은 조금 쉴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하방 배팅이잖아요. 콜 매도에 풋 매수면. 그러니까 월요일 좀 눌러주면 이거는 이제 뭐 대형주 위주 흐름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종목은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은 오늘은 1% 정도 올랐네요. 어제 좀 1% 떨어지더니만. 그러니까 계속 양음양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올랐으니까 월요일은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쉬었을 때는 매수 사보고. 네, 그렇게. 근데 그 살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지금 장에서 9월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몇 % 정도를 사면 돼요? 그런 뭐 월화 수 이런 식으로 좀 살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다 현금 없습니다. 다 사서 다 삽니다. 다 사고 다음날 좀 급등하면. 그러니까 상방 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황 팀장은.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다음 보고요. 이제 다다음 주 가면 이제 추석의 영향권에 들어와요. 추석 일주일 전. 그러니까 추석이 20, 21, 22잖아요. 연휴까지. 그러면 다음 주 선물 옵션 끝나고 9일이 만기고 10일, 13, 14까지는 13, 14 가면 조금 이제 그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의도적으로도 좀 줄일 겁니다. 네, 재미가 없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동안 받았던 것 중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왜냐하면 5일을 지금 연휴로 쉬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팔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고 가지고자 하는 심리가 외국인이 있는 기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요.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13, 14일 날 비중을 축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00%인데 주식. 그럼 줄인다고 하면 현금을 몇 % 만들 예정이에요? 저는 대외적으로는 거의 반 이상 팔라고도 말합니다. 아, 반 이상? 제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체 방에서는 다 파시려면 다 파세요. 그냥 그렇게도. 네. 속마음은? 속마음은 속마음이요? 속마음은 뭐 그냥 종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이렇게 동시 비율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팔 거와 살 거를 서로 그렇죠. 구분한다. 네, 네.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대외적으로 말씀드린 거랑 괴리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얘기는 황 팀장도 그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 보고 있으면 또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막 쓰고 막 보면서 이거는 되거든. 특히 이번 주 저는 솔직히 좀 재미 있었거든요. 종목들마다. 그래서 다음 주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해볼 만한데 이 추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번 해보죠. 그래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자세하게 좀 풀고 그래서 어떻게 현금 보유 비중을 추석 전에 어느 정도로 들고 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추석이 많이 남아서 다음 주는 만기를 얘기 좀 더 하죠.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또 한 시간을 채웠군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황 팀장이 그 LG노텍이 상승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힘들 줄 모르고 한 시간을 끌어주네. 오늘은 장 전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에너지가 좀 있어. 조금 남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장중에 해야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의 황유연 팀장과 오늘 주식시장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도 한번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